일본군이 한반도 침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동해상에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아니냐. 구장차장.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외교 국방의 문제를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랜만에 저희 뉴스탑10 출연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 그 부분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정치에 관한 한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게 또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저렇게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개를 같이 해온 것이 많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 당에서 이심, 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심, 김심. 예, 이재명의 마음은 그대로 그 김정은의 마음과 똑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일성의 각근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오른쪽 갓은 한미동맹, 한일동맹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한국의 안보는 갓 날아가듯이 날아가면 만다. 이런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에 비해서 약한 고리인 한일동맹 이거를 지금 끊어내려고 계속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예. 이것 때문에 자꾸 혼란을 던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가 후순위로 내려가도록 만들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희 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우길기가 한반도에 뭐 날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혹은 그 극단적인 친일 행위 이런 표현들을 꽤 세게 비판을 윤석열 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친일 척결 이 발언은 꽤 자주 언급이 돼 왔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각은 결국은 제1야당 혹은 민주당이 여러 국면이 좀 어려울 때마다 뭐 친일, 반일 이 프레임 혹은 이 주장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리더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일본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왔는데 늘 그래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까 방송 보신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일본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위기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조국 전 장관이 시작했던 죽창가 그거의 시즌 2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이거 이외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습니다. 그 개항의 출마라든지 대표 출마라든지 지금 이 친일 논란까지 전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북한 코인 연루설이 도대체 뭐길래 민주당 특히 김의겸 의원이 최근 한동훈 장관의 7월 미국 출장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장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간 게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미국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미리 알고 7월 미국 출장 때 이걸 들여다보러 갔다. 이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는데 김의겸 의원의 지금 발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게 있었어라는 것들을 좀 세상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북한이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사자인 설립자가 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관심을 표명했을까? 라는 것이 저는 새로운 또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좀 더 짚어보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 대표 수사 목적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 지휘할 수 없다. 뭐 이 부분은 맞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미국 출장이 정말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이었는지 일단 가정에서 출발한 건 아닙니까?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고 의혹 제기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수영 의원님? 저는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헛발질을 크게 했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백현동에서 예. 뭐 소고기 법카까지 전부 제가 이제 폭로를 했었는데 예. 그런 저도 이 이더리움에 관련돼 있다는 건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폭로하기 전까지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박소영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난 네. 대선 기간 때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에서 선두에 서서 제기하셨는데 북한 가상화폐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아예 처음 들어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의혹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실수를 김의겸 의원이 한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검찰청법 8조를 얘기했는데 검찰청법 8조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지만은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뭐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더라. 검찰총장이 저 북한의 이더리움 문제에 관해서 유엔 제재 정면으로 반하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검사를 수사 지휘할 수는 없지만 예. 총장은 지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청법 8조의 내용입니다. 북한의 대북 코인 연루설까지 얘기할 정도로 김우기 의원이 쏘아올린 이 의혹은 일단 오늘 연휴 기간에 주목도는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 그동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박소영 의원님,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한동훈 저격수를 자청하고 나서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마치 한동훈 장관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게끔 좀 더 뭐 여러 더 주목을 받게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에서는 또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김의겸 의원이 일종의 엑스맨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뭐 되지도 않는 이슈를 제시해서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근거에 팩트에 충실한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국회 발전과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꽤 잘 알고 계신 박수영 의원님도 대북 코인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공직자 가려내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나? 혹은 이런 여러 한동훈 장관의 말들 말고도 발언들 말고도 특히 검수완박과 관련된 발언들을 두고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국감 때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 권칠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인다. 단어 선택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비판했는데 여당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표현을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장관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늘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뭐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우리 정치판에 흐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바마도 늘 보면 미국 헌법, 미국 헌법적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쉬운 말로 많이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새롭다기보다는 옳은 말, 듣고 싶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본에 관한 얘기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명으로는 요새 한 짱으로 한 장관을 줄여서 한 짱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출판에 관한 부분은 뭐 출판사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출판, 결사 뭐 자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예. 다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하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나오셨으니까 박 의원님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 뉴스를 다루면서 여의도 차출설 혹은 총선 출마 얘기에 대해서 국감 얘기를 나눠서 논평을 했었는데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전당대회 혹은 뭐 불러야 된다 혹은 뭐 총선 출마나 여의도 차출설에 대한 얘기가 진짜 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직은 뭐 크게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는 즉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한동훈 장관 얘기 오늘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였습니다.